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내일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3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성에선 현대 아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 명의의 추모 화환이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화환 외교가 녹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여당 일각에서는 이효 여사 대신 화환을 전달한 박지원 의원을 향해 북한 정권의 대변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일 사망 3주기를 기념하는 화환 전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정일 사망 3주기를 기념하는 화환 전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의미하다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터듀에이의 박성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서의 유출 경로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지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일단 문건 유출 순서를 좀 보면요. 네. 이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관련 문건을 가져다 놨고요. 이를 한모경위가 복사를 했고요. 이후에 숨진 최모경위가 이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이 검찰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또 박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이는 외부 유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고요. 네. 또 박지만 이재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7인회와 이 십상시라고 불리는 청와대 비선실세 모임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다 없다. 네네, 둘 다 네. 다 없다 이런 다 뜻인데요. 없다? 네. 네네, 일단 네티즌들 많은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에서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 그대로 결론이 나는구나 이런 한탄 섞인 목소리 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사건의 프레임이 비선 실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였는데 결국 문건 유출을 누가 했는지로 결론이 났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아무튼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단락 나는 것 같아서 안심이다. 인생부터 챙기자 이제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수사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더 할 것도 많이 있겠죠. 네, 네네. 국토교통부가 이 소위 땅콩 리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참여연대에 이어서 국토부에서도 고발을 당하는 건데요. 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탑승객이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며 항공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탑승 전에 이 와인을 마신 사실도 이게 확인이 됐고요. 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폭행죄 적용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 위반으로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네티즌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땅콩공주. 땅콩공주. 네네. 네. 땅콩공주라고 이제 칭하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구나. 지금 뒤에서 떨고 있을 재벌 3세들 참 많을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폭행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승무원을 탑승구까지 밀었고 파일로 손등을 내려 찍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왜 이런 결론을 냈는가? 결국 구속은 안 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의문을 표한 네티즌도 있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왜 대한항공 이름으로 사과를 하나? 네. 대한항공의 수많은 현장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아, 다른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네네. 조연아 개인 이름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롯데월드 기사가 또 있네요. 네. 네. 하여튼 각종 안전사고 계속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정말 이 사고가 끊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제1롯데월드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추락사고가 일어나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요. 올해 초에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추락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낮 1시쯤이었습니다. 건설 장비 임시 가건물을 해체하던 40대 남성 작업자가 8m 아래 공사 현장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건데요. 네. 네티즌들 안타깝다는 의견 많이 내놨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 희생자분들의 가족들이 힘내길 바라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제는 롯데월드가 아니라 데스월드인 것 같다. 데스월드요? 네네. 네. 뭐 죽음의 월드 뭐 이런 뜻인데요. 네. 네, 롯데월드 갈 때 꼭 생명보험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예. 또 다른 네티즌은 바닥 균열과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에다가 인부들 추락사까지 안전관련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다. 그런데 롯데는 숨기기에만 급급하다. 너무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사건 소식인데요. 뭐 이런 사건도 다 있네요, 정말. 네.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고모가 꾸중을 했답니다. 예, 네. 그런데 10대 조카가 그 고모를 살해한 사건.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요, 이 10대 A군이 지난 4일에 오후 9시쯤 집에서 함께 살던 고모를 목 졸라서 이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A군은 고모가 이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면서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고요. A군은 이 범행을 목격한 동생마저도 이렇게 목을 조르려다가 말을 잘 듣겠다라는 다짐을 받고서야 풀어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사법당국은 A군이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는데요. 네. 네티즌들 연이어서 터지는 살해 소식에 무섭고 동시에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누구든 간에 이제는 싫은 소리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런 반응 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 게임물들 정말 문제가 많다. 성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데 하물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총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런 의견 네. 주셨고요. 반면에 게임이 사람을 난폭하게 한다는 것으로 몰아가는데 이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가정사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박성재 기자였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가 오는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에 두 차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죠.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이 한 무대에서 선보여집니다. 아주 특별한 뮤지컬 컬러 콘서트죠. 자세한 사항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김정일 사망 3주기를 기념하는 화환 전달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의미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9663번님께서 벌써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문자 그대로 인도적 차원이라면 조의를 표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북에서도 우리에게 화환을 보낸 적이 있으니 답례 차원에서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군요.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포탈 컷 엔진 오일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33분 되겠습니다. 막 33분 됐군요. 예,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에 차량들이 하나 둘 더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 또한 꾸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 사고가 나서 판교분기점을 지나는데 사고 잔재물 진화 작업하고 있고요. 이전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길게 밀려 있고 판교분기점 이후부터는 양재에서 잠원까지도 길게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상일에서 강일, 노우지 분기점 부근으로 밀리고요. 계양에서 중동,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 이동량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녹천교와 월계 1교 사이에 사고 나서 이 부근으로 지나기 더 어려워졌고요. 개화 동로는 공항 쪽으로 개화 나들목 나와서 개화 검문소 쪽 가는 길입니다. 4차로에 추돌 사고 있어서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정인회 씨 등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회 현안 질의에 나서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윤영석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로 어떤 질의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 법무부 장관에게 네.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한 그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런 그 진실을 가려줄 것을 주장했고, 예. 또한 그 최근에 그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모경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최모경에 대한 그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제가 물었고,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 물었고, 앞으로 이러한 그 불법적인 그 정부 문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그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뭐 이 불법 유출의 뭐 경위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서? 일단 그 법무부 장관은 그 현재 이러한 그 부분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이제 저 대정부 질의하면 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잘 아시는 대로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법무부 장관도 일단 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윤영석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에 의하면은 네네. 이 7인회 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조홍천 전 공직비서관 주변에 7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없다는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이 잠정 결론을 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네네. 없는 겁니까? 7인회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체 여부는 현재 검찰 수사에서 그러한 7인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네.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네. 그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또 박강천 전 경정 예. 청와대 행정관 이런 분들이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네. 또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해서 사건의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해서 이 문건이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네. 본인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선 전 병정도 이러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문건을 작성한 그러한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은 뭐 7인회의 존재하고 관계없이 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십상시인가 하는 모임 그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알려지고 있죠. 예, 그 문건에서 이제 그러한 그 십상시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검찰이 12월 4일 날 그 회동이 있었다는 식당, 네. 세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CCTV 그 폐쇄로 TV를 압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식당들의 그런 예약 장부와 또한 그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를 한 결과 결제 내역도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이 오늘 법무장관에도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물증이나 이런 것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위 이제 국정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의혹 사건이 그 문체부인 사건입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뭐 폭로라고 할까요? 폭로라면 폭로를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룡 장관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인식이나 판단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는 본인의 어떤 선입관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유진룡 전 장관이 이 정부의 장관을 지낸 분으로서 네. 이러한 지금 이 문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또 거기에 더 혼란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에 가담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좀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유진룡 장관이 폭로한 것이 개탄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전혀 아닌 것을 네. 사실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다? 이제 네. 물론 그것도 검찰의 지금 수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밝혀야 되겠죠. 하지만은 일단 현재가 드러난 것으로서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판단이 들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네네. 사실 승마협회의 그런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인데 네네. 당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그런 체육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진룡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은 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발단이 그 태권도 관장의 아들이 태권도 선수인데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편파 판정으로 실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뉴스를 남기고 자살했었는데 이런 보고를 대통령께서 듣고 이런 체육계에 이런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유진룡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결국 유진룡 장관이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담당 국장이나 과장도 그런 것을 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어떤 승마협회의 문제와 이렇게 유진룡 장관이 연결시켜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정부의 그런 장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그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마치 어떤 사실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좀 잘못된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희가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서에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지금 이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희, 그분과 이제 한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인데요. 네네. 이 두 분이 이제 어떤 유출에 관여가 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모 경위는 이제 좀 억울하다 그런 심경을 표출했는데 실제 오늘 JTBC의 보도에
보도에 의하면은 그러한 그 한경희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그런 해외성 발언을 했다고 지금 오늘 폭로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뭐 있었다면은 상당히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네. 검찰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굉장히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좀 차분하게 네. 이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네. 11월 28일 날 최초로 보도한 그 언론에서는 정윤회 씨가 이제 국정개입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다. 네. 또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러한 문건을 감찰과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이렇게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청와대의 그런 검찰이 아무래도 지금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네.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이 소명이 된 다음에 네. 우리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부족하다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고 일단 네. 우리가 네. 지켜보고 네. 뭔가 진실을 직시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대통령과 어떤 정부의 그런 경제 살리기나 이런 민생 안정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에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여야가 또 국민들께서도 일단 이런 좀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지켜본 다음에 네.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네. 네. 네, 지금 네. 질문드릴 게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제 현안 질의를 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셨죠? 네, 네. 좀 요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주로 어떤 점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까? 우선 최고 권력과 관계되는 의혹은 예. 엄정한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의혹이 더 커지고 예. 또 국민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특히나 이번에 정윤회 문건과 같은 의혹은 예. 청와대 자체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네. 뭐 일반 시중의 여론을 갖고 문제가 된 것이 네,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년 전 온노비 의혹 사건 때처럼 네. 있지도 않는 사실이 너무 국정을 중단을 시키고 헌정 질서를 문란까지 하는 그런 폐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네. 초동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네. 엄정하니 수사를 해달라 하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수사하라고 할 때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특검을 이야기한 특검? 거죠. 지금 뭐 사회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 지금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에 가게 되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2.5%밖에 안 되가 예, 예. 그리고 그동안은 많은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은 네. 뭐 축소, 왜곡, 날조, 은폐 이런 비판에서부터 검찰이 자유스러울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된다. 예, 예. 네. 그 여당에서 안 갈 것 같은데 요 검찰 수사 발표 좀 기다려 보자는 것 같은데요. 아니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본들 의혹이 해소됐다고 결과가 나온들 국민이 믿지 않으면은 예. 그 검찰을 위한 수사고 대통령을 위한 수사일 뿐이지 네. 의혹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검찰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지켜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데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하면은 네. 증거를 다 인멸시켜버리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또 멸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미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특검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아닙니다. 예. 지금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돼 제정이 돼가지고 예. 그 법무장관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가 되는 경우는 예. 바로 특검을 임명해서 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이 권력과 관련된 의혹이고 특히나 대통령께서 네. 이
정윤의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 수준의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고 이 찌라시 문건이라고 하면서도 그 문건이 유출된 것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네.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게 찌라시가 아니고 실제로 비선 조직이 있었다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게 되면 네.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 돼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예. 국정 중단 내지는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믿는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전문가이시니까요.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질문들보다도 만일에 이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한다면 또는 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점적으로 해라라고 주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우선 정문의 문건만 보더라도요. 예. 지금 청와대 측근 핵심 비서관이 예.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인이라는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정윤의 문건은 십상시 일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피해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의 씨를 비롯한 측근 3인 문고리 권력의 대표 비서관 등 관계되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즉시 압수수색도 해야 됩니다. 예. 압수수색도 하지도 않고 오는 사람이 비선 실세 조직원이냐 하게 되면 예, 조직원입니다. 비선 조직이 있었냐면 예 있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완전히 해명성 조사를 하고 이제 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십상시에 등장하는 10명에 대해서 다 당장 압수수색해라. 그렇습니다. 또요. 그리고 네. 청와대에서 감찰한 결과 네. 또 7인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7인회. 그러면 청와대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의 상징인데 거기서 나름대로의 엄정한 감찰을 해가지고 7인회 조직이 있다라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는데 네. 또 그것도 압수수색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진실을 규명을 해야 할 텐데 이것도 유야무야하고 해명성 변명만 듣고서 없다는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 7인회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네. 7인회가 존재한들 네. 7인회 멤버가 제 7인회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네. 또 국정에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러기 그러세요.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죠 검찰이. 네, 증거를 찾아라.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국정농단 있었느냐, 뭐 인사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보십니까? 또 하나는 예. 이번에 문건 유출이 정윤의 문건뿐만이 아니고 네. 박경정이 가지고 나온 무슨 2박스 분량의 청와대 문건 예. 그리고 박지만 씨에게 넘어갔다는 뭐 128조 또 문건 예. 이런 것도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국정농단과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출 경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엄단을 해야 되죠. 네. 그거야 뭐 조사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네. 이것이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알겠습니다. 헛소문이라고 한다면 예. 유출해본들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되질 않습니다. 찌라시를 유출했는데 무슨 찌라시가 국기를 흔드는 범죄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이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당연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네. 공직기강 비서실을 제가 통솔하는 예.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비서관, 수석 비서관의 역할을 해본 사람인데요. 그렇죠. 예. 경험상 네. 대통령께 보고하는 문서를 허위 문서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기 직위를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돼버려요. 허위 공문서 작성 죄가. 아하. 그런데다가 대통령께서 문체부 장관에게 네. 문체부 소속 체육국장과 과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유진영 장관이 지금 사실을 실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사조치하라는 이유는 정윤혜 씨 딸이 국가 승마 대표 선수로 발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조사를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그렇다면 비선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거든 이게. 네.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서 이 문건의 성격을 이렇게 무슨 근거로 단정을 하고 규정을 합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 네. 저는 이 문건이 실체가 있다고 저는 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바코 뭐 사장 교체 관련된 또 그런 폭로들도 나왔는데요.
그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건을 검찰이 어제 법무장관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지만 예. 그 수사 중이라고 질체 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수사는 하고 있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입장이 조금 곤란하고 사실을 밝히기 어려우면 수사 중이라고 그렇게 얼버무려 버리죠. 그런데 지금 경찰관이 지금 자살한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만은 문건 유출 후 혐의를 받아가지고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경찰관인데 만일에 이 문건의 내용이 실체가 없는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 찌라시를 유출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망한 경찰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찌라시가 어떻게 해서 국기를 흔드는 찌라시가 어떻게 해서 공무상 비밀이 되고 어떻게 유출이 이게 국기를 흔드는 범죄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내년 전당대회 출마하시죠? 지금 출마하는 방향으로 결심 구체하고 있습니다. 결심 구체하고 계세요. 네. 이 전당대회 룰 지금 당권 주자를 뽑는 룰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민주정당이라는 곳에서 예를 들면 권리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정하는데 영남지방의 경우는 권리당원 4사람당 1사람은 대의원을 선정하고 호남지방의 경우는 153명의 권리당원 중에서 1사람은 대의원을 선정을 하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런 전당대회 룰이 이래가지고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의 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커브길이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드벤처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